자, 유튜브 끊었고요. 반갑습니다. 자, 일단 오늘부터 하루에 한 지구씩 해서 6일 동안, 일단 MLB 프리뷰 깔끔하게 짧게, 간략하게 작년처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WBC 때문에 지금 눈 깜짝할 새에 여기까지 왔고, 일주일도 안 남았습니다. MLB 개막이.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다시, 불태워야 할 시기가 오네요. 쉬는 건 참 빨리도 지나가네요. 이제 또 한 6개월, 7개월 동안, 또 혹사 시즌 옵니다. 힘드네요. 일단 가보도록 합시다. 일이 없는 게 보다는 바쁜 게 좋은 거지 뭐. 자, 일단 오늘 늘동부부터 시작해 봅시다. 첫 번째 애틀란타 브레이브스. 애틀란타 전력 강하죠. 항상 가장 최근에 우승도 한번 했었고, 꾸준히 가을 야구는 갑니다. 애틀란타의 전력은 굉장히 강력한 편이에요. 일단 선발 로테이션부터 굉장히 강력하죠. 맥스 프리드, 찰리 모튼, 카일 라이트, 스펜서 스트라이더. 일단 확실한 레귤러 선발이 4명 있고요. 프리드야 이제 리그 에이스급. 항상 사이언 근처까지는 가는 투수고, 자완에다가, 스트라이더도 작년에 거의 준신인왕급. 솔직히 말해서 스트라이더가 받을 줄 알았거든요, 저는. 근데 같은 팀에 해리스가 받았죠. 현실적으로 공이 위력적인, 지금 물부의 젊은 투수들은 대체적으로 다 공이 위력적이어야만 해요. 그래서 이번 WBC에서 느꼈잖아요. 우리나라 투수들이 개같이 쳐맞는 이유. 다 90마일 초반대 아니면 80마일 후반대예요. 패스트볼이. 근데 다 다른 나라 투수들 보세요. 키나스나 100마일 나오잖아요. 이제는 일본조차도 100마일 시대입니다. 아시아라고 우리가 구속이 안 나온다 핑계댈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MLB 선발들은 대체적으로 다 젊은 투수들은 특히나 불펜 투수는 좀 더 심하고, 심지어 불펜 투수는 대부분 다 포심도 아니고 다 커터 싱커로 100마일이에요. MLB는 항상 진화한다. 이렇게 스트라이더처럼 구위가 좋은 100마일 가까이 나오는 마른 공으로 윽박 지를 수 있는 선발 투수들은 언제나 매력적이다. 거기 모튼이나 카일 라이트도 초점에서 선발에서 그래도 3점대, 4점대는 찍어줄 수 있는 준수한 한 3선발급은 되니까. 현실적으로 선발 라인이 굉장히 좋은 편이고요. 그리고 그 전설의 포켓몬이죠. 애틀란타 마이클 소로카가 드디어 이번 스프링 캠프에서 복귀를 했습니다. 올해 과연 뛸 수 있을지는, 정상적으로 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진짜 전설의 포켓몬이죠. 말 그대로 한 3년 만에 복귀죠. 부상을 얼마나 처당하면은 복귀가 3년이 걸리는지는 모르겠지만, 한때 2019년도에 류현진 최고 전성기 때, 류현진과 함께 싸이영상 경쟁을 했던, 마이클 소로카. 시범경 한 경기 던졌는데, 한 경기는 그렇게 좋진 않더라고요. 그래도 점차 회복이 되고 하면은, 시즌 중에 복귀하면은, 그래도 선발 로테이션에는 들어가지 않겠나. 일단 당장의 개막 로테이션에는 여기에 지금 뎁스 차트에는 안 들어가 있지만, 당연히 40인에 등록이 안 돼 있으니까, 이번 시범 경기에 나오는 선발 중에서 제라드 슈스터라고 있어요. 애틀란타 신인인데 아마 걔가 첫 로테이션에는 들어가지 않겠나. 자완에다가 이번 시범 경기에서 성적이 좋습니다. 아마 1점대였던 것 같은데,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약간 기교파 피처기 때문에, 제가 항상 말하죠. 물부는 920 피처가 짱이다. 공으로 윽박 지를 수 있는 투수들이 좋은데, 그나마 자완이라는 메리트가 있고, 항상 말하죠. 물부에서 제가 기교파라고 말하는 애들은 다 150 초반입니다. 우리나라처럼 130대가 아니에요. 제가 기교파라고 말하면 140 후반에서 150 초반이 물부 기준 기교파입니다. 현실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변화구도 괜찮은 것 같고, 어쨌든 간에 당장의 성적이 좋으면 기회를 주는 게 항상 말하지만 맞다. 애틀란타 어쨌든 간에 투수진 선발 좀 굉장히 좋은 편이고 강팀답게. 근데 이런 강팀들은 항상 문제가 있어요. 지금 전력이 굉장히 좋은 대가는 항상 그렇습니다. 팀에 유망주가 많진 않아요. 왜냐면 그 유망주들을 팔아서 어쨌든 간에 지금의 전력을 구축한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랑은 되게 다르죠. 우리나라는 유망주들이 있으면은 안 팝니다. 절대 에버 네버. 애지중지 우겨라 키우죠. 물부도 그런 약간 불가자원, 트레이드 불가자원들은 팀마다 한 명씩은 있어요. 하지만 대체적으로 그 외의 유망주들에 대해서는 좀 널널한 편이죠. 그 유망주들을 팔아서 지금 즉시 전력감을 메우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되게 약간 좀 프리한 시장이기 때문에 이동이 굉장히 많습니다. 선수별로. 약간 그래서 프랜차이즈 스타, 한 팀에서 10몇 년을 오래 뛰고 이런 선수들이 되게 좀 어려워요, 찾기가. 그래서 그런 선수들에 대한 대우는 좀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어쨌든 간에 선발은 그렇게 돌아갈 것 같고, 좌우 밸런스 좋죠. 좌투수 2명에 우투수 3명이니까. 그 다음에 불펜 쪽으로 갔을 때, 불펜도 굉장히 좋은 편이죠. 히메네즈 주소 왔고,
시점에서 레이첼 이글레시아스가 일단 마무리인데 이글레시아스가 지금 시범 경기 중에서 약간의 부상을 당해서 아마 개막전 엔트리에는 못 들어갈 것 같습니다. 예. 뭐 그래도 여기는 불펜 자원이 원체 많아요. 예. 마무리를 경험했던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민터나 히메네즈, 뭐 커비 H까지 예. 마무리 경력이 있는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당장의 땜빵은 맥큐도 있죠. 예. 마무리 경험이 있는 선수만 4명 정도가 있기 때문에 당장의 땜빵은 문제가 없을 거다. 그리고 뭐 이글레시아스가 정상적으로 복귀했을 때 기준으로도 예. 민터, 마작, 자완에 그 다음에 히메네즈, 맥큐, 커비 H 이 정도면은 불펜즈는 굉장히 튼튼하다. 일단 애틀란타가 확실히 강팀답게 구멍이라고 할 만한 부분은 없어요. 선발도 굉장히 튼튼하고 불펜진도 좋은 투수들이 많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투수진에는 올해도 문제가 없다. 그리고 악셀 리오스 이 친구 푸에르트리코였나 이번에 WBC 때 나와서 생각보다 잘 던졌어요. 마이너 쩌리 새끼. 아마 그 정도 활약했으면 인간적으로 MLB 콜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다음에 포수는 일단 션 머피를 영입하면서 약간 개체군이 늘어났어요. 어쨌든 간에 오클랜드가 무한 세일이죠. 팀 주전 거의 다 팔아넘겼습니다. 대놓고 탱킹이죠 오클랜드. 그러면서 일단 머피 야무지게 주워왔고 솔직히 말해서 머피가 어쨌든 간에 수비력적인 측면에서는 좀 더 좋은 평가를 받기 때문에 아마 주전 포수는 머피가 보고 단어는 아마 포수 나눠받는 거 아니면은 그 나머지 경기들은 지타나 대타로 나올 확률이 높다. 현실적으로 일단 뭐 주전급 포수 솔직히 단어도 어느 팀을 가도 주전을 할 수 있는 포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포수에서 2명이 있는 거는 굉장히 편해요. 주전급 포수가 2명 있는 건 굉장히 편하다. 한 명의 체력 안배도 가능하고 다른 쪽으로 뭐 여러 가지 시도도 해볼 수 있고 뭐 굳이 구기아로 비교를 해주자면은 삼성이 강민호, 김태군 들고 있으니까 편한 그런 기분이지. 씨발 왜 비교할 게 구기아밖에 없을까 근데. 그 다음에 뭐 올해도 1루는 맷올슨 뭐 당연히 올슨이 볼 거고 2루는 알비스 유격수가 3루에 일단 어스틴 라일리 여기까지는 레귤러인데 뭐 작년이나 똑같죠. 올해 유격수가 문제입니다. 채시애틀님 25개월 댄스비 스완슨이 컵스를 갔어요. 작년까지 애틀란타의 심장이었던 애틀란타의 야전사령관인 댄스비 스완슨이 컵스로 런을 했습니다. 제가 좀 말했죠. 한 팀에서 이렇게 십몇 년 오래 뛰는 게 힘들다고. 그 팀에서 최고 선수, 뭐 어떻게 보면 그 팀의 주축, 그 팀의 심장, 표현을 했던 심장 이식 수술이 가능한 게 MLB입니다. 그래서 뭐 웨인라이트 이런 친구들이 대단한 거예요. 1년은 모르겠다. 프리뷰까지는 뭐 하루 정도는 할 수도 있겠지.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일단 올해 주전 유격수 일단 당장은 여기 호입학이 들어가 있는 게 상당히 불결하긴 한데 생각해보게 돼. 뎁스 차트는 그래도 박효준을 사람으로 인정해줬네요. 저는 솔직하게 무시하겠습니다. 일단은 아르시아가 주전 유격수를 볼 것 같습니다. 뭐 MLB에서 짬은 많죠. 근데 뭐 작년까지만 해도 본업이 유격수인 건 맞는데 외야 뺨급이나 이런 땜빵을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솔직하게 말해서 아르시아에 대한 큰 기대는 없다. 솔직히 이 새끼가 빠따가 좋은 것도 아니고 뭐 수비는 그냥 평범해요. 제가 봐서 수비는 쏘쏘인데 빠따가 솔직하게 말해서 너무 족밥이기 때문에 펀치력이 뭐 존나 센 것도 아니고 2할 초반따리 때 타자 새끼를 주전으로 쓰는 거는 저는 솔직하게 별로 맛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나마 올해 애틀란타의 구멍은 스완슨이 빠진 자리 유격수 하나가 아닌가. 이것도 뭐 혹시나 뭐 유망주들이 어디선가 갑자기 뚝 튀어나와서 애틀란타가 존나 신기한 게 그거죠. 작년에도 정말 많은 야수 쪽에서의 순간적인 공백 뭐 아쿠냐의 부상 오즈나의 부상 나오면서 했는데 외야에 알비스까지 부상으로 다 빠졌는데 주전들 외야에 갑자기 마이클 해리스 2세 내야에 갑자기 그리솜 이런 새끼들이 튀어나와가지고 완벽하게 공백을 메웠었죠. 애틀란타는 또 모릅니다. 갑자기 누가 튀어나올지. 그 다음에 좌익수의 에디 로자리오 중견수의 작년 신인왕이죠. 마이클 해리스 2세 그 다음에 우익수는 로날드 아쿠나 주니어 지명타자 일단 뭐 오주나라고 돼 있는데 뭐 이 자리 아까 말한 것처럼 단어가 지타로 들어가는 날도 있을 거예요. 오주나가 원체 그 사건 이후에 이 새끼도 성적이 하향 곡선을 미친듯이 타고 있기 때문에 네임밸류는 좋은 선수지만 최근 성적 도루가 그렇게 좋진 않다. 뭐 그래도 이걸 라인업 다 조합하면은 유격수 한 자리 제외하고는 다 괜찮다. 라인업 자체가 하도 유리몸들이 많아서 문제지. 애틀란타의 라인업은 굉장히 좋은 편이다. 확실히 강팀이라고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팀인 것 같아요. 뭐 선발, 불펜, 빠따 어디 하나 뭐 빠따도 공수로 나눴을 때 그게 문제가 없는 팀입니다. 애틀란타는 안정감이 있는 전력이다. 뭐 올해도 우승권을 노려볼 수 있겠죠 지구에서. 제가 봤을 때 올해 늘동부는 애틀란타랑 필라델피아 싸움이거든요.
매치가 좀 이상한 쪽에서 많이 누수가 생겨가지고 일단 그 다음에 애틀란타 끝내고 마이애미. 자, 마이애미. 그래서 마이애미는 그 최근 몇 년간 꾸준한 리빌딩을 거쳤고 투수 쪽은 작년에 거의 리빌딩이 마무리가 됐죠. 완벽하게. 선발진만 봤을 때는 정말 강력합니다. 샌디 알칸타라, 헤스스 루자도, 자니 쿠에토, 트레버 로저스, 에드워드 카브레라. 뭐 여기에다가 마이너에서 지금 몇 년째 숙성 중인 최고 유망주죠. 식스토 산체스, 강력한 친구도 한 명 있고. 쿠에토를 제외한 모든 투수가 90마일 후반대예요. 강력한 9위로 찍어 누르는 유형의 피처기 때문에 제가 말했죠. 9위로 찍어 누르는 투수가 안정감이 있고 신뢰가 있다. 흔들림이 없다. 시몬스 침대다. 근데 쿠에토도 어쨌든 짬이 있고 올해 그 피치 클락 때문에 쿠에토 그 방댕이 흔들기가 어떻게 들어가는지를 좀 봐야 되긴 하는데 나머지 투수들이 원체 9위가 좋은 피처들이기 때문에 저점에서 마이애미의 선발진은 솔직히 아까 애틀란타랑 비교해도 저는 마이애미가 위라고 봅니다. 이제는 선발진 하나만큼은 진짜 강력한 편인 것 같다. 뭐 이 친구들 심지어 다 나이도 그렇게 다 많지가 않기 때문에 다 90년대 중후반생들이죠. 다 저보다 어린 친구들이기 때문에 마이애미 향후 몇 년간은 여유가 있다. 불펜진도 의외로 이상한 데서 영입을 많이 했어요. 맷 반스 주워왔고 AJ 퍽도 주워왔고 이 오클랜드가 씨발 근데 뭐 전부 다 뭐 팀 해체했나요? 이 새끼들 캐롯인가요? 왜 오클 주전 새끼들이 전부 다 올해 한 명 한 명씩 다른 팀에 가 있는 걸까요? 좀 얼탱이가 없긴 하네요. 그나마 마무리라 불안 요소라고 하면은 클로저를 플로로를 쓴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맞나 싶습니다. 반스가 있고 퍽이 있는데 굳이 플로로를 마무리로 써야 할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간에 뭐 퍽이나 반스 그 다음에 뭐 차고이스나 오컬트 작년에 좀 잘 던졌죠. 이런 애들이 어쨌든 간에 셋업으로 들어가면은 마이애미 불펜도 꽤 강합니다. 근데 난 진짜 마무리가 왜 플로로가 와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뽀로로 이 새끼도 9위형 피처가 아니기 때문에 이 브레이킹볼 원툴러 새끼 솔직히 말해서 클로저를 보기에는 조금은 아쉬움이 있는 투수다. 근데 뭐 감독이 정했으면 다 이유가 있겠죠 뭐. 현실적으로 일단 불펜진도 선발만큼은 아니지만 영입을 하면서 그나마 좀 나쁘지 않아졌다. 이 정도 네임밸류면은 그래도 괜찮은 편인 것 같다. 어쨌든 간에 9위로 찍어 누를 수 있는 투수도 있고 약간 이런 브레이킹볼 원툴러지만 기교파형 투수들도 있고 뭐 솔직히 말해서 강력하다라고 말은 못하겠지만 그래도 작년보단 나을 것 같다. 솔직히 마이애미가 굉장히 좋은 게 뭐냐면 유망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팜이 어쨌든 리빌딩을 하는 팀이다 보니까 팜 자체가 되게 좋아요. 아까 말했죠. 애틀란타 소름 돋지만 애틀란타가 즉시 전력은 세 보이지만 그 유망주 랭킹 탑 100 안에 애틀란타가 한 명도 없습니다. 애틀란타가 한때만 해도 진짜 8명씩 있던 시즌도 있었는데 올해 기준으로 애틀란타가 유망주 랭킹 한 명도 없어요. 볼티모어가 제가 알기로 9명인가로 제일 많거든요. 그러니까 리빌딩을 하는 팀들이 은근히 그 팜이 좋아요. 마이애미도 무난하게 한 3, 4명 정도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냥 그게 정석이죠. 현실적으로 어쨌든 간에 마이애미는 팜도 좋고 하기 때문에 투수 쪽에서는 걱정이 없을 것 같다. 매년 마이애미의 문제는 봤다죠. 투수 쪽은 뭐 언제나 잘 돌아갑니다. 막말로 알칸타라가 작년 사이 영상 피처인데요. 이런 병신 같은 팀에서 그치 승률도 안 나오는 팀에서 사이 영 받기 어렵거든요. 매년 디그롬의 고충이죠. 근데 올해는 마이애미가 정말 놀랍게도 성장을 많이 했습니다. 투수 쪽도 보강을 많이 했고 빠따도 은근히 세졌어요. 포수 일단 제이콥 스탈링스 낫배드 이 자리가 조금 애매하긴 한데 일단은 쿠퍼를 주전 일루수로 봅니다. 근데 그 휴스턴산이죠. 유리에스키 구리엘 우리한테는 그 정대현한테 병살 쳤던 그 베이징 올림픽에서 아직 그걸로 유명하신 구리엘 성님 휴스턴을 떠났어요. 휴스턴을 떠나서 마이애미로 왔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해서 경합점 짬밥이나 이런 걸로 보면은 구리엘이 맞긴 한데 구리엘도 이제 늙어가지고 구리엘이 40살입니다. 놀랍게도 이 새끼가 당연히 그 2008년도 베이징 올림픽 때 주전이었으니까 늙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15년 전입니다, 여러분. 구리엘이 벌써 이제 우리나라 나이로 40살이 됐기 때문에 일단은 쿠퍼가 주전인 게 맞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쿠퍼도 사실 젊은 선수는 아닌데 현실적으로 1루는 얘네 둘이서 아마 번갈아 가면서 나올 것 같고요. 2루에 영입이죠. 파블로 로페즈를 주면서 미네소타에 주면서 아라이즈 1대1 교환이죠. 어떻게 보면은 선발에서 10승 이상을 해줄 수 있는 선발 투수와
아메리칸 리그 타격왕. 어느 정도의 밸런스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아라이즈가 펀치력 있는 선수는 아니니까. 근데 이번 WBC에서 한 경기에 홈런 2개씩 후리더라고요, 갑자기. 뭐 이 새끼 약 빨았나요? 예. 제가 말했죠. 타격 자체, 컨택 능력에 의한 타격은 제가 MLB 최고로 인정해줍니다. 한 3년 전부터, 2년 전, 3년 전부터 제가 그 말을 했어요. 예. 제가 그 세인트루이스랑 미네소타랑 교류전을 하는데, 와, 씨발, 마이콜라스였나, 그때, 선발이. 예. 기가 막히게 슬라이더가 휘는데, 그거를 미친듯이 배트 스팟을 따라가서 정타로 맞추는 걸 보면서, 자, 그때부터 그 얘기를 했습니다. 타격 컨택 능력은 이 새끼가 짱이다. 이정우가 MLB를 가면은 이런 타격을 본받아야 한다. 어차피 이정우가 코리아에서 20홈런 쳐도 MLB에서 20홈런 절대 못 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홈런은 뭐 10개 언저리를 치더라도 3할을 칠 수 있는 타격을 하려면은 이런 타격을 해야 된다. 라고 했는데 갑자기 한 경기에 홈런 2개씩 치더라고요. 국제대회에서. 그래서 올해 성적이 기대가 됩니다. 이런 새끼들, 약간 이런 컨택형 타자들이 파워에 뽕이 들어가면 둘 중에 하나예요. 갑자기 슈퍼 S급으로 성장하거나 진짜 날아갑니다. 약간 우리나라 따지면 김현수 같은 스타일이죠. 김현수가 맨날 3할 초중반, 중후반 치다가 갑자기 홈런 20홈런 치게 되니까 타율이 2할 후반대로 떨어지잖아요. 예, 그런 맛이거든요. 예. 근데 아싸리 뭐 3, 40홈런까지 올라갈 수 있으면 모르겠는데 어줍지 않게 10홈런에서 20홈런 오르면서 타율 5푼 이상 깎아먹는 거는 저는 별로 그렇게 이득이라는 생각은 안 합니다. 예. 올해도 어느 정도의 타격을 해줄 수 있을지 어쨌든 간에 1년이라도 그 컨텐더 타이틀을 얻었다는 거는 저는 크다고 봐요. 류현진도 씨발 MLB에서 방어율 평균자 책정 시즌 1위 한번 했습니다. 그건 평생 술안주로 우려먹을 수 있는 거예요. 많이 디그론보다 방어율 낮아봤나? 할 수 있는 겁니다. 예. 어쨌든 간에 아라이즈 영입하면서 빠따 쪽도 굉장히 좋은 보강이 됐다. 삼루도 세구라를 또 영입했죠. 예. 아라이즈에 이어서 세구라까지 영입하면서 이 남미권 친구들로다가 아주 그냥 씨발 빠따 물갈이를 후렸습니다. 예. 마이애미 안빠따를 최대한 치워가는 중이에요. 예. 뭐 세구라에다가 아라이즈 정도면 나 빼드죠. 유격수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유격수는 웬들. 웬들이 한번 3루도 보고 유격수도 보고 했지만 올해는 아마 확실하게 유격수 쪽으로 가지 않겠나. 예. 어차피 빠따 나쁘잖아요. 아라이즈, 세구라, 웬들 정도면 내야는 수비가만 빠따 기준으로 봤을 때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외야는 약간 좀 그 마이애미의 작년 유산들이죠. 젊은 쩌리들. 데라크루즈 뭐 나쁘진 않습니다만 솔직하게 아직까지 보여준 게 없기 때문에 뭐 크게 뭐라고 하긴 좀 그래요. 칫솔름이 작년에 내야를 보다가 올해 내야를 많이 보강하면서 이제 자리가 없으니까 외야로 꺼졌고요. 근데 칫솔름 정도는 빠따도 있고 일단 주루 능력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펀치력도 있고 마이애미가 키우는 유망주 타자 유망주 중에 하나죠. 애리조나 산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치 갈렌 트레이드 때 아마 넘어갔을 거예요. 제 기억에. 그러면서 어쨌든 간에 뭐 내야에서는 실업자가 됐지만 외야는 널널하기 때문에 일단 오늘에는 중견수로 아마 분류가 되는 것 같다. 우익수는 아비사이 가르시아 뭐 작년이랑 똑같죠. 일단 외야가 좀 내야보다 약하긴 한데 여기가 저는 변수인 것 같아요. 데라크루즈. 칫솔름은 그래도 평타 이상은 칠 것 같거든요. 외야 수비는 모르겠습니다만 빠따는 괜찮아요. 근데 데라크루즈가 어느 정도 해주냐가 아마 올해 마이애미에 좀 빠따에 좀 큰 것 같다. 뭐 마찬가지죠. 그 뒤에 있는 백업인 헤수스 산체스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루키 라인이기 때문에 얘네 둘 중에 한 명이 좀 포텐셜이 터져서 올해 좌익수에서 둘 중에 한 명만 좀 레귤러 사이즈를 잡으면은 마이애미도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다. 지명타자는 호르에 솔레어. 어쨌든 간에 빠따 쪽에서는 많은 보강이 있죠. 뭐 세구라의 아라이즈의 솔레어 정도면은 마이애미 같은 약간 스몰 마켓에서 이 정도면은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선발 투수랑 불펜 투수 어쨌든 투수진이 원체 좋다 보니까 심지어 저 선발이 저 정도 뎁스면은 한 명 정도는 불펜을 보낼 수 있거든요 나중에. 그래서 투수진의 뎁스가 원체 좋은 팀이다 보니까 빠따만 좀 보강하면은 확실히 성적은 많이 오를 거예요. 올해 늘동부의 다크호스는 전 마이애미라고 봅니다. 작년 볼티모어 정도의 역할은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알동부에서. 갑자기 찐따팀이 왜 이렇게 잘하지? 승률이 갑자기 5할이 나오지? 하는 그런 기분은 낼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엔딩도 똑같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나는 성장했는데 나 진짜 존나 진화했는데 씨벌 나 돈 썼는데 옆에 있는 새끼들이 너무 괴수예요. 씨벌 지구발 나 중부지구였으면 가을제국 갔는데 포스시즌 갔는데 이 씹사 쓰레기 지구 알동도 그렇고 늘동도 그렇고 동부지구가 씹새끼들이 너무 많습니다. 마이애미가 암만 잘해봤자 필라의 틀을 넘을 수는 없어요 올해. 솔직히 매츠도 간당간당합니다. 매츠도 못 넘어요 솔직하게 말하면. 그냥 워싱턴 이기고 작년이랑 똑같죠. 씨팔 그냥 지구 탓하시기 바랍니다. 마이애미는 그래도 올해는 작년보다 성적은 좋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볼티 엔딩 봅니다.
그 다음에 문제의 매치. 자, 지구 최강 선발진을 구축을 했는데 슈워저 벌렌더라는 정말 오랜만에 보는 슈퍼 라인업이거든요. 뭐 둘 다 개 씹늙은이들 40살 41살의 개 늙은이들이긴 한데 그 늙은이들이 아직도 물리부에서 최정상급 작년 사이영 피처의 1점대 방울인데 뭐 어떡합니까? 늙었는데 잘 던지는데. 와, 최강 선발진이죠. 1선발 슈워저, 2선발 벌렌더에 센가 코다이까지. 일본이 어쨌든 WBC 우승하고 투수들 잘 던지는 거 보면은 센가도 미국에서 잘 먹힐 것 같다. 근데 시작 전부터 지금 문제가 생긴 게 퀸타나가 부상을 당하면서 시범 경기에서 퀸타나가 시즌 한 중반은 돼야 복귀할 것 같아요. 그래서 당분간 아웃. 사실 뭐 퀸타나가 작년만 후루쿠 시즌이라서 올해 뭐 큰 기대는 없습니다 저는. 근데 그래도 어쨌든 간에 돈 주고 영입했는데 시즌 전에 이렇게 삑사리가 나는 것부터가 문제죠. 그래서 당장은 일단은 4선발에는 카라스코, 5선발은 아마 피터슨이 들어갈 거예요. 뭐 타일러 베길도 땜빵을 들어갈 수 있지만 일단은 피터슨을 5선발로 낙점해 놓은 것 같습니다 감독은. 그래서 당분간은 매츠 선발은 1, 2, 3선발일 때는 인정. 하지만 4, 5선발일 때는 살짝 어지러울 것 같다. 나름 쉬고 진짜 이 코엔 구단주가 큰 돈을 들여서 정말 지구 최강팀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지구 최강의 병동팀이 나올 것 같다. 선발, 불펜, 빠따 3위 1체로다가 지금 부상자들이 속출하고 있죠. 제가 봤을 때 매치 어지럽습니다 시즌. 선발도 선발인데 선발은 그래도 슈워저, 벌렌더, 센가 정도면은 강해요. 존나 셉니다. 그리고 이 늙은이들이 체력이 좋아서 이 새끼들 어차피 4일 쉬고 나오는 거에 아무 지장 없거든요. 그래서 선발 로테이션에 빵꾸는 안 날 것 같은데 문제는 불펜이죠. 디아즈가 푸에르트리코 국대로 WBC를 갔다가 콩콩이 뛰다가 사망했습니다. 무릎이 나가버려가지고 하다 무슨 콩콩이를 뛰다가 1년짜리 시즌 아웃을 당해가지고 어지럽죠. 씨불에 뭐 세레머니를 누가 보면 태클 건져야겠어요. 콩콩이. 여러분들도 이제 앞으로 행복한 일 있을 때 콩콩이 뛰지 마세요. 좆됩니다. 내 무릎은 소중하니까. 디아즈가 빠지면 마무리 일단은 데이비드 로버슨이 본다고 합니다. 로버슨이 보는데 뭐 작년에서 컵스 마무리를 보긴 했지만 사실 로버슨은 퇴물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전성기 구간은 지난 투수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물부에서 이 150 초반다리에 브레이킹볼 원툴로 마무리? 안 먹힌다고 보거든요. 저는 1년 풀로 봤을 때는. 솔직히 말해서 로버슨이 마무리를 보는 거는 좀 위험하다. 솔직히 로버슨도 39살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은퇴해도 할 말 없어요. 근데 그걸 받쳐줄 수 있는 새끼가 오타비노. 오타비노도 39살입니다. 씨발 불펜진이 너무 늙었어요. 현실적으로 뭐 오타비노는 아직까지 나쁘진 않습니다만 특히나 약간 구위보다는 구질, 그 공의 무브먼트로 좀 승부를 보는 투수기 때문에 오타비노 자체는 나쁘진 않습니다만 불펜진의 그 필승조와 셋업이 너무 늙었어요. 근데 그걸 받쳐줄 수 있는 투수들이 드류 스미스, 솔직히 말해서 아직까지 레귤러로 봐주긴 어려운 친구고, 브룩스 레일리, 끔찍하죠. 근데 끔찍한 게 뭐냐면은 그 다음이 토미 헌터 말고 없습니다. 레귤러가. 불펜이 너무 약해요. 에드윈 디아즈랑 이 오타비노 로버슨 라인을 믿은 것 같은데 그 구단주성님 그 나가리 되신 김에 돈 좀 더 쓰시기 바랍니다. 씨발 최강팀이라는 게 불펜이 왜 있다고 합니까 형님. 불펜이 너무 구려요. 불펜 영입 좀 하시기 바랍니다. 현실적으로 불펜진이 쓰레기다. 잠깐만. 그리고 아까 내가 마이애미 할 때 잠깐 까먹었는데 아까 마이애미가 선발에 비해 불펜이 좀 안 좋다 그랬는데 여기 그 마이너리그 초청에 리차드 로드리게스가 있습니다. 그 피츠버그에서 마무리 받던 친구. 근데 약물 정지 먹었던 새끼. 리차드 로드리게스까지 있기 때문에 아마 로드리게스까지 들어가면은 반스 버퍽 로드리게스 해가지고 뭐 누가 마무리 봐도 이상하지 않은 라인업 될 거예요. 그래서 내가 플로로가 마무리인 게 이상하다 그런 거예요. 어쨌든 간에 마이애미는 불펜도 세다. 로드리게스까지 정상적으로 콜업되고 풀리면 그래도 볼티 엔딩입니다. 그래도 볼티 엔딩이에요. 어쨌든 간에 매츠는 불펜이 썩었다. 너네는 뭐 마이너에 초청되는 씨발 선수 없나요? 왜 이렇게 병신밖에 없죠 여긴? 어쨌든 간에 어지럽다. 처참하네. 뭐 매길이 불펜 간다 친다고 달라질 건 없을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 너무 약해요. 일단 빠따 쪽은 올해는 나바에즈 그 맥켄을 야심차게 4년짜리 영입했다가 1년 2년 잠깐 그 맛보다가 이건 아닌 것 같다고 버려버렸습니다.
그치. 약간 인연이 아니었나 보지 뭐. 예. 일단 올해는 나바에즈가 주전 포수를 보고 뭐 나쁘지 않죠. 나바에즈도 어쨌든 간에 빠따가 있는 포수기 때문에 물부 기준으로. 예. 그 다음에 1루에 피터 알론소, 그 다음에 2루에 맥네일, 3루는 솔직히 말해서 길레르모를 위로 평가하는데 저는 에스코바 당연히 그래도 아직까지는 에스코바가 3루 주전이라고 보고요. 예. 그 다음에 린도, 솔직히 빠따 몇면은 내열 보세요. 씨발 알론소, 맥네일, 에스코바, 린도 그냥 국대입니다. 국대예요. 다 국대죠. 예. 빠따는 참 멀쩡한데 씨발 투수진 불펜진 적꼬라지면은 디그롬이 떠난 이유가 있어요. 내가 안만 잘 던져봐도 또 오늘에도 불에 진짜 뒤에서 벨리사리오 한다. 이 무조건 방어하다. 이건 답이 없는 팀이다. 느꼈습니다. 이거는 딱 봐도 제가 봐도 그래요. 불펜에서 씨발 가뜩이나 아프기까지 아픈데 다 못 던져요. 솔직하게. 외야도 솔직히 말해서 카나, 니모, 마르테 이 정도면은 뭐 널널하죠. 지타도 보겔바트 정도면은 뭐 공갈 포기해도 펀치력 있는 선수고. 솔직히 말해서 니모도 지금 시즌 그 시범 경기 중에 다쳐가지고 애매하긴 한데 아마 개막 때쯤에는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카나, 니모, 마르테에다가 백업이 토미팜입니다. 이 정도면은 널널해요. 외야도 솔직하게 말해서 굉장히 널널하다. 빠따는 지장이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 빠따는 올 국대급이에요. 빠따는 지장이 없는데 뭐 그리고 지타가 보겔 받치면은 뭐 아까 말한 것처럼 다린 러프 좌우 또 뭐 그 플래툰이 돌 수도 있겠죠. 아니면 팜이 뭐 그래도 주전 사이즈급이니까 팜이나 뭐 카나 중에 한 명이 번갈아 가면서 지타를 갈 수도 있고 상대가 자완일 때는 뭐 여유가 그냥 빠따 뎁스는 여유가 흘러 넘쳐요. 근데 문제는 아까 말한 것처럼 이 불펜이다. 이 불펜이 너무 썩었다. 쿨로드, 야카보니스 이런 새끼들을 믿을 수는 없거든요. 절대로. 솔직히 말해서 믿을 수 있는 투수가 너무 부족하다. 에드윈 디아즈가 시즌 아웃을 당하는 그 파생 효과로 나머지가 빠가사리가 너무 많이 생겼다. 그 다음에 그래서 매츠는 올해 돈 쓴 거에 비해서 슈어저, 벌랜더, 생가라는 정말 완벽한 선발진에 비해서 불펜이 너무 약해서 솔직히 말해서 1등 경쟁은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 슈어저, 벌랜더가 완투를 여러 번 하기엔 그래도 40대입니다. 잘 던질 수는 있는데 완투를 많이 하긴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불펜의 영향은 분명 갈 수밖에 없거든요. 슈크라이, 벌크라이 나옵니다. 쟤들은 또 감정 표현이 직설적인 친구들이라서 불펜이 몇 번 방어하잖아요. 글러브 집어던지고 쌍욕 박습니다. 그러면 팀 분위기 안 좋아져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에드윈 디아즈까지 없으면 지켜줄 수가 없습니다. 이 팀은 앞으로 며칠 안 남았지만 영입을 해야 돼요. 그 다음 필라델피아, 올해 가장 내셔널리그에서 전력 상승이 많이 됐고 가장 객관적 전력이 세다고 평가를 받는 팀입니다. 근데 부상이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시범 경기에서 국제대단 WBC를 왜 안 보내는지 이해가 안 가요. 그것 때문에 WBC 가서 부상당했다 하잖아요. 시범 경기에서 나오는 부상이 더 많습니다. 어차피 부상 당할 새끼는 당해요. 보세요. 에드윈 디아즈가 뭐 당하고 싶어서 당했어요. 콩콩이가 씨발 위험한 행동입니까? 뭐 오토바이 탔어요? 진짜로? 아니잖아. 부상 당할 새끼는 어차피 당해요. 그러니까 WBC를 올 국대급 S급으로 다 쳐보내라고. 일본한테 족발리는 병신들아. 미국 도미니카 다음 대회 기대합니다. 사람답게 나오세요. 뒤지기 싫으면. 도미니카는 사람답게 나왔어. 생각해보니까 미국이 문제입니다. 미국 투수 새끼들 내 봅니다. 다음 시즌 때 다음 대회 3년 남았거든요. 다음 대회 때도 있다고 나오면 뒤집니다. 씨발 결승전 선발이 멜리 켈리가 말인가요? 씨발. 일단 필라델피아 선발 로테이션 잭 퀼러, 에런 놀라, 레인저 수아레즈, 타이완 워커. 일단 4선발까지 인정. 아까 뭐 애틀란타랑 똑같죠. 4명의 레귤러 사이즈는 깔끔합니다. 근데 레인저 수아레즈가 부상이라서 장담은 못할 것 같아요. 시즌 초는. 시즌 초에는 조금은 쉴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러면 일단 5선발은 뭐 작년에 땜빵 치던 베일리 폴터. 솔직히 말해서 기대는 없습니다. 근데 한 자리 땜빵은 가능하거든요. 폴터가. 근데 두 자리 땜빵 나면 좋대요. 필라도. 수아레즈가 안 다치고 안 아프고 나올 수 있어야 된다. 어쨌든 여기도 뭐 3, 4선발까지는 굉장히 강력한 국대급 선발진. 뭐 솔직히 말해서 벌랜더, 슈어저에 비해서 이름값이나 무게감은 떨어질 수 있겠지만 뭐 다 어느 정도 레귤러 사이즈를 해줄 수 있는 선수들이다. 그리고 올해 필라델피아가 좀 강점으로 받는 강팀으로 평가를 받는 이유는 불펜과 빠따죠. 선발은 작년이랑 똑같아요. 사실 똑같은데 일단 불펜진의 뎁스가 굉장히 좋습니다. 점에서 마무리는 킴브럴이 볼 것 같아요. 여기 도밍게스를 클로저로 분류해놨는데 솔직히 킴브럴 이 새끼 마무리 안 주면은 삔또 상해서 안 하거든요.
그래서 다저스에서도 기분 족같았던 이유가 그거죠. 돌버츠가 킴브럴 하도 불론을 한때 많이 하니까. 화이트삭스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화이트삭스도 킴브럴 마무리 안 쓰고 핸드릭스 쓰다가 삔또상에서 나왔고, 예. 다저스에서도 킴브럴 마무리 마지막에 뺏어가지고 삔또상에서 나왔죠. 예. 그래서 아마 필라는 킴브럴을 일단은 마무리를 볼 것 같고, 그 앞에 도밍게스, 알바라도, 소토, 스트라움, 브룩돈, 벨라티 정도면은 굉장히 강해요. 브룩돈이랑 벨라티가 추격조로 갈 수 있기 때문에 필승조에만 그레고리 소토, 작년 디트로이트 마무리죠. 예. 그때 호세 알바라도, 이번에 WBC 때 봤죠? 씨발 100마일 싱커. 거기에 셀안토니 도밍게스, 강력한 또 우완 투수까지. 예. 필승조 라인이 굉장히 강력합니다. 예. 일단 필라델피아가 올해 불펜진이 굉장히 아까 앞서 본 팀들 매치 같은 거렁뱅이 팀이랑은 씨발 차원이 다른 마이애미나 애틀란타보다도 불펜진이 훨씬 더 강력하기 때문에 예. 선발만 좀 안정감 있는 피칭을 해주면 불펜에서는 꿀릴 건 없는 것 같다. 예. 심지어 뭐 항상 말하지만 이 좌파들이 2명 있는 게 굉장히 커요. 소토 알바라도 이 좌완인데 100마일 찍을 수 있는 투수가 2명 있다는 게 뭐 소토야 뭐 90마일 후반대긴 하지만 사실 현실적으로는 예. 또 915 좌완이 915 찍어 누를 수 있는 거 굉장히 좋습니다. 대신에 지는 경기 역전당하는 경기 레퍼토리는 벌써 보이죠. 이 새끼들이 올라와서 미친 듯한 볼질하다가 장작 쌓고 김부랄 올라와가지고 불론하는 예. 딱 보이는 그림이 있긴 한데 그 몇 경기나 되겠습니까? 예. 뭐 레퍼토리는 벌써 정해졌어요. 예. 현실적으로 필라델피아의 불펜진은 굉장히 강력한 편이다. 예. 포수 항상 말하죠. 이번 뭐 미국 국대를 봐서도 알겠지만 리그 최고의 포수 현재 기준으로 공수 밸런스로 다 따졌을 때 현재 리그 최고의 포수 리얼무토. 포수 유격수가 안정돼 있는 팀이 무조건적으로 강팀입니다. 야구는. 예. 호스킨스인데 일루가 오늘 경기인가요? 오늘 경기에서 호스킨스가 부상을 당했거든요. 예. 일단 호스킨스 못 나옵니다. 수술 받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무릎인가 어디가 아작났던데. 예. 그러면 아마 플랜 B를 놀려야겠죠. 그나마 해리슨을 영입해 놓은 게 그나마 다행입니다. 필라는 아마 해리슨을 3루로 쓰고 1루에 알렉봄을 쓰거나 아니면은 1루에 알렉봄을 보고 에드먼드 소사가 3루를 가는, 그러니까 공격을 생각하면 해리슨이고 수비를 생각하면 소사가 보는 그 라인업을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알렉봄이 3루고 1루가 호스킨스인데 알렉봄을 1루로 넣으면서 3루 쪽에 약간 플래툰을 써야 될 것 같다. 그 다음에 2루는 작년 필라 어거지로 키운 거의 뭐 현대캐피탈의 김명권 같은 욕과 욕이란 욕은 다 처먹으면서 어거지로 키운 브라이언 스탓. 그래도 시즌 막판에는 평타는 쳤습니다. 자, 시즌 초중반만 해도 저도 욕을 개박았죠. 1할따리 쓰레기 유격수 씹새끼. 예. 씨발. 근데 마지막에 가면서 약간 좀 큰 거 굵직굵직한 것도 몇 개 때려줬고 점점 공수가 안정감을 찾아가면서 어쩌다 보니 올해는 주전까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한 것처럼 3루 자리 원래 알렉봄이 주전인데 알렉봄이 1루를 가면은 소사 아니면 해리슨이 3루를 볼 것 같다. 그 다음에 유격수 가장 큰 영입이죠. 트레이 터너. 이번 대회 미국이 우승했으면은 MVP입니다. 갑자기 막 이 새끼가 홈런에 뭐 신들린 거 마냥 제가 말했죠. 아라이즈도 홈런을 갑자기 2개를 치고 터너가 뭐 대회에서 갑자기 홈런 5방을 때려요. 이 홈런을 그렇게 많이 치는 타자들이 아니거든요. 터너도 사실 시즌 20개 치면 많이 치는 선수입니다. 주루가 좋은 유격수이기 때문에 빠따도 3할을 쳐주기 때문에 홈런에 크게 뭐 기대를 안 하는 선수인데 갑자기 홈런 병이 걸려가지고 정규 시즌 때 어떻게 할지 좀 봐야 될 것 같다. 이게 한번 뽕맛을 보면은 이게 놓을 수가 없어요. 사람이 홈런 뽕맛이라는 게. 어쨌든 간에 트레이 터너라는 리그에서 S급 유격수가 들어오면서 필라델피아가 공수주 확실히 좀 더 많은 성장을 했다. 외야는 뭐 다 국대죠. 씨발 뭐 또 슈아버. 이거 약간 그 미국 국대 보는 기분이네요. 슈아버에다가 마쉬, 카스테야노스. 여긴 작년이랑 똑같아요. 외야 라인업은. 지타도 일단 하퍼가 6월인가 7월 정도에 복귀하거든요. 수술 받고. 뭐 지금도 여전히 SNS에서는 아가리 열심히 잘 털고 있지만 키보드 두드릴 손은 있어요. 그러니까 크게 시즌 아웃급은 아니고 올스타 브레이크 이전에는 돌아온다고 하니까 하퍼까지 들어오면은, 근데 전 항상 말하지만 하퍼는 그 예상한 복귀 일자보다 빨리 옵니다. 저 새끼는 팔목 부러졌는데도 홈런 치던 새끼예요. 골절 상황에서도 홈런 치던 새끼이기 때문에 괴물 같은 새끼죠. 아마 좀 더 빨리 오지 않겠나. 저는 한 6월 정도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외야 라인업까지 해서 굉장히 필라델피아의 라인업은 좋은 편이다. 그래서 아마 시즌 초에는 저 다리콜인가요? 그 작년에 땜빵 치던 새끼가 있거든요. 하퍼 땜빵 치던 새끼가 올해도 땜빵을 칠 것 같다. 40인 명단이 없나? 테스트 차트에서 가차없이 버렸네요.
일단 어쨌든 간에 필라델피아는 굉장히 전력적으로 탄탄하다. 아까 애틀란타랑 비슷한 느낌이죠. 선발 불펜 빠따 어디 하나 큰 구멍은 없습니다. 다만 호스킨스, 하퍼 이 주전들이 부상으로 빠져있는 공백 기간 동안 그 땜빵들이 어느 정도를 메워줄 수 있느냐. 아마 그게 좀 킥포인트인 것 같다. 필라올에 저 딱 봤을 때 지구 우승권을 노려야 돼요. 작년에 월드시리즈 준우승 해가지고 그게 좀 배알이 꼴려가지고 올해 약간 투자를 해서 더 해보겠다는 것 같은데 솔직히 말해서 월시 준우승하고 다음에 난 잘하는 팀을 별로 본 적이 없어요. 솔직하게. 예. 잘하는 팀을 본 적은 없지만 전력은 강하다. 냉정하게. 예. 전력은 우승권 전력인 게 맞다. 예. 근데 늘동이, 시발, 매츠, 필라, 애틀 강한 팀들이 너무 많아요. 솔직히 마이애미도 이 중부 지구 가면 우승권 전력이거든요. 사실. 예. 근데 여기 너무 싸가지 없는 새끼들이 많습니다. 이 돈질하는 새끼들이 너무 많아요. 예. 그 다음에 여기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아주 맛있는 새우튀김 워싱턴 왔습니다. 예. 일단 이거 버리고요. 왼위에 있는 이 친구는 전설의 포켓몬입니다. 올해도 못 봐요. 뭐 볼 수는 있겠죠. 난 이게 되게 웃긴 것 같아. 그 부상자들의 그 아예 리스트 보면은 그 복귀 시기가 적혀 있거든요. 뭐 6월, 7월, 뭐 2024년 이렇게. 근데 스트라스버그는 뭐라고 적혀 있는지 아십니까? 본인이 마음 먹을 때. 씨발. 던질 순 있어 지금도. 던질 순 있대. 지가 복귀하고 싶으면 복귀한대. 근데 복귀하자마자 맨날 한두 경기 던지고 다시 죽잖아. 얼탱이가 없어요. 씨발 그 몇억 달러를 이 새끼한테 우승 보너스로 던졌는데 이 새끼는 정말 거의 뭐 텍사스의 박찬호급으로 지금까지는 먹튀범입니다. 뭐 우승 한번 시켜준 거 고마워요. 근데 혼자 했습니까? 그때 슈어저, 코빈 같이 팔 갈아서 셋 다 팔을 갈았는데 왜 니 팔만 갈렸냐고. 어쨌든 간에 이 전설의 포켓몬은 올해도 전력 외로 보는 게 맞고요. 약하죠. 냉정하게. 패트릭 코빈, 조시아 그레이. 이 케이드 카발리 얘도 유망주인데 얘도 시즌 아웃이에요. 얘도 시즌 아웃입니다. 없어요, 투수가. 그래서 트레버 윌리엄스, 맥킨지고, 그 샌디랑 그래도 저번에 트레이드 하면서 받아온 유망주들이 다 주전입니다. 이제는 어쩔 수가 없어요. 여기에다가 그 마이너 계약해 있는 그 콜로에서 뛰던 체드컬. 그렇게까지 해서 아마, 그러니까 코빈, 그레이, 윌리엄스, 고, 컬. 이렇게 5명이서 5선발인 것 같은데, 위압감이 좆도 없죠? 패트릭 코빈 작년에 몇 패 했냐, 잠깐만. 와, 6승 19패. 20패는 안 했네, 그래도. 1선발이 19패 6점대 투수입니다, 여러분. 18. 존나 의욕이 없죠? 다른 팀 1선발, 뭐, 슈어저, 벌렌더, 프리드, 알칸타라, 뭐, 놀라, 휠러 이러고 있는데, 여기는 19패 6점대가 1선발입니다. 그냥 희망이 없어요. 냉정하게 말해서. 그냥 팀 하나 외웠다. 그냥 약간 3, 4년 전 마이애미 메타죠. 그냥 숨만 쉬고 있겠다. 선발 뭐 딱히 언급할 거 없고요. 불펜도 없습니다. 아까도 말했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스트라스버그 사망, 케이드 카발리 사망. 불펜도 마무리를 봐야 될 테너 레이니가 아웃입니다. 이 새끼도 부상이에요. 그래서 피네건이 마무리를 볼 것 같은데 일단은 피네건이 마무리를 간다 쳤을 때 필승조가 칼 에드워드 주니어 끝. 없어요. 눈을 씻고 찾아봐도 필승조가 없습니다. 사실 피네건이랑 에드워드 주니어도 필승조라고 말 못해요. 다른 팀 가면. 현실적으로 정말 투수가 없다. 끔찍할 정도로 없네요. 워싱턴은 뎁스도 쓰레기입니다. 리빌딩 해야죠 뭐. 리빌딩하고 아마 주전들도 시즌 중에 몇 명 팔 거예요. 팔릴까 모르겠다. 코빈 같은 친구들이 팔릴까 모르겠지만 원하는 팀이 있으면 팔겠죠. 워싱턴이 정말 문제가 뭐냐면 팔고 싶은데 작년에도 뭐 소토 이렇게 해서 팔았잖아. 이제 더 팔 것도 없어. 스트라스버그 누가 사겠냐 이 몸뚱아리를 지금. 코빈 작년 성적 봤잖아. 이 몸값에 누가 사냐. 근데 나머지는 팔 수 있는 카드도 없어요. 주전급이. 유망주를 팔 수는 없잖아. 리빌딩을 하는 팀이. 주전급에서 좀 나이가 있는데 사이즈를 팔아먹을 수 있는 카드가 없어요. 탐싱턴이가 마음이 아프다. 내가 파워 랭킹을 안 보긴 했는데 안 찾아봐도 최하위권일 것 같아요. 불펜진 뭐 언급할 것도 없고요. 그나마 그 마이너 계약 쪽에 그다음 워싱턴의 구유산이죠. 션 두리틀이랑 그 알렉스 콜로메가 있긴 하거든요. 그럼 당연히 걔네들이 무조건 올라오겠죠. 두리틀 콜로메 정도의 이름값이면. 물론 그 새끼들이 좀 맛이 많이 갔어요. 두리틀도 그렇고. 콜로메도 그 콜로라도에 간 다음에 갑자기 맛이 갔거든요. 애가.
그래도 한때 최고 마무리 중에 하나인데 그래도 걔네들이 있으면은 당연히 콜업이 되겠죠. 예. 근데 걔네들 올라와도 장담 못합니다. 예, 솔직히 너무 썩었어요 팀이. 일단 포수 키버트 루이즈 다저스의 한때 최고 유망주 포수죠. 일단 워싱턴으로 트레이드 된 다음에 장기 계약까지 맺었습니다. 심턴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이거밖에 없어요. 당장에 즉시 주전감들한테 돈을 쓰기보다는 이 미래를 책임져 줄 수 있는 팀의 유망주급, 유망주에서 이제 주전으로 성장하는 선수들한테 그나마 장기 계약을 해서 몇 년 후를 바라보는, 이거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뭐 일단 나쁘지 않은 판단이고요. 다음에 1루의 도미닉 스미스, 매츠의 원체 튼튼한 그 뎁스에서 버려졌죠. 반따 능력은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외야 원래 뭐 좌익수를 많이 봤던 친구인데 수비는 썩었어요. 씹돌 글러브입니다. 사람 새끼 아니거든요. 수비는 거의 뭐 짐승 수준인데 김재환급 수비거든요. 근데 빠따 능력치는 좋은 선수다. 근데 매치에서는 기회를 못 받다 보니까 일단은 싱턴이 왔습니다. 기회의 땅. 2루의 루이스 가르시아 생각보다 작년에 잘해줬고, 칸델라리오죠. 이번에 그 도미니카 국대에서 불개주가 빠지면서 공백을 잘 배웠어요. 약간 운빨도 많이 따라줬습니다. 근데 여전히 뭐 물붓 기준으로는 쩔이죠. 디트에서 뭐 2할 초반대 치던 새끼니까. 그 다음에 유격수. 한때 하성이와 유격수 경쟁을 했던 샌디 유망주죠. CJ 아브람스. 저번에 그 샌디랑 트레이드 할 때 맥킨지 고고랑 함께 소토 트레이드죠. 소토를 팔면서 유망주들 많이 얻었습니다. 작년에도 때렸지만 작년 성적은 씹창이에요. 근데 뭐 포텐셜이 있는 선수니까. 유망주 키우기죠. 올해 워싱턴은 뭐 컬러는 확실합니다. 그 다음에 뭐 좌익수의 코리 디커슨 그나마 레귤러 베테랑. 로블레스 몇 년째 워싱턴 중견수인데 제가 별로 과평가하지 않는 선수죠. BQ가 떨어져요. 그냥 농구로 따지면 정효군입니다. 사이즈 좋고 성적도 괜찮고요. 능력 좋아요. 피지컬 좋고. 근데 정말 중요할 때 병신입니다. 판단. 머리를 써야 하는 구간에서 주루 능력이나 수비에서 정말 병신샷을 많이 보여줘요. 제가 별로 고평가하지 않는 선수죠. 그 다음에 좌익수, 우익수의 레인 토마스 뭐 작년에 똑같죠. 다 쩌리급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한 명도 올스타급이 없다. 지명타자는 이번에 그 국대에서 봤겠지만 메네시스 멕시코 국대였죠 아마. 뭐 작년에 메네시스가 메이저에 늦가기에 대비해서 뭐 솔직히 말해서 잘했어요. 3할 치면서 홈런도 뭐 규정타석 다 채웠으면 30홈런 채울 수 있는 그 정도 포텐셜 보여줬지만 솔직히 말해서 이 나이대에 뭐 그렇게 큰 기대는 없다. 이 새끼도 내가 알기로 약물 정관가 뭔가 있는 걸로 아는데 어쨌든 간에 뭐 워싱턴은 그냥 올해 리빌딩 시즌이다. 그냥 그저 그런 그런 큐트한 일들이 있다. 뭐 빅토 로블레스 제가 뭐 BQ로 깝니다만 제가 항상 그 매년 썰 풀 때마다 나오는 그 얘기가 있죠. 희대의 볼넷 주루사 사건. 하도 많이 해서 다시 설명하기도 귀찮습니다. 참 병신들 여러 병신들이 있어요 세상에. 어쨌든 간에 싱턴이는 뭐 딱히 언급할 것도 없는 그나마 풀전 스트라스버그 뭐 레이니 이런 애들 다 있어서 풀전력으로 해도 꼴찌인데 그냥 압도적 꼴찌다. 승률 3할 제가 봤을 때 업다운 간당간당합니다. 업다운으로 제가 봤을 때 언오버 치면은 언더가 정배일 수도 있어요. 같은 지구에 원체 또 강한 팀들 많고 올해 또 작년에도 워싱턴이 마이애미 못 이겼거든요. 마이애미가 원체 전력이 좋아져서 올해는 더 좋아졌기 때문에 싱턴이가 마땅히 이길 팀이 없다. 안타깝다 싱턴아. 뭐 그래도 너네는 불과 몇 년 전에 우승했잖아 싱턴아. 그렇지 월시 우승했으니까 그나마 향후 몇 년은 더 탱자 놀려무나. 어쨌든 간에 오늘은 여기까지 늘동부. 아유 많이도 했다 올해도 했다. 이거 설명하는데 뭐 몇십 분이 걸리네. 씨부레 것. 하루에 이 정도씩 투자해야 돼?